젠슨 황이 한국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삼겹살 회동, 치킨, 야구장 시구, 게임사 미팅,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대중적으로 소비되기 좋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방안에서 더 오래 기억해야 할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AI 산업은 이미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중심의 1차 폭발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이후 시장은 엔비디아 GPU를 받고 HBM을 받고 데이터 센터를 받고 전력과 냉각 인프라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AI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은 현실 세계입니다. AI가 화면 안에서 말만 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지컬 AI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하면 아직도 GPU, HBM 데이터 센터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 AI 산업의 중심에는 여전히 GPU가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계속해서 말하는 큰 그림은 단순히 AI 모델을 더 크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사람처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야 산업의 생산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피지컬 AI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보틱스와는 뭐가 다를까요? AI가 로봇 안에 들어가면 그냥 피지컬 AI라고 부르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AI가 생각하고 말하는 AI였다면 피지컬 AI는 몸을 가진 AI입니다. 챗GPT처럼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서를 요약하는 AI는 주로 디지털 세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화면 안에서 답변하고 화면 안에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현실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움직이고 실제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장 안에서 부품을 짚고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옮기고 자동차 안에서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병원에서 물품을 전달하고 언젠가는 가정 안에서 사람의 일상까지 보조하는 AI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답변을 조금 틀리면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문장이 이상하면 수정하면 됩니다.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작동합니다. 로봇팔이 물건을 잘못 집으면 제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의 동선을 잘못 이해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AI의 실수는 화면 속 오류로 끝날 수 있지만 피지컬 AI의 실수는 현실의 비용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AI 모델을 로봇 안에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 법칙을 이해해야 하고 공간을 인식해야 하고 힘을 조절해야 하고 주변 사람과 사물을 피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의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로보틱스는 몸이고 피지컬 AI는 뇌입니다. 로보틱스는 모터, 감속기, 센서, 액추에이터, 로봇팔, 배터리, 제어기, 기구 설계 같은 하드웨어에 가깝습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그 로봇이 주변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지능입니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작업을 반복하는 데 강했습니다. 반면 피지컬 AI 시대의 로봇은 환경이 바뀌어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단순한 자동화 장비 산업이 아닙니다. AI, 제조,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로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컵 좀 치워줘.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로봇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카메라로 컵을 인식해야 합니다. 컵과 배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컵의 위치와 거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손을 뻗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컵이 깨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컵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로봇에게는 비전 AI, 공간인식, 힘 제어, 운동 계획, 실시간 판단이 모두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피지컬 AI가 단순한 로봇 테마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분야를 강조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GPU를 파는 회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엣지 AI,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까지 연결하는 플랫폼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무기는 로봇 자체가 아닙니다. 로봇을 학습시키는 플랫폼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장이나 도로, 가정에서 로봇을 수백만 번 실패시키며 학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상의 공장, 가상의 창고, 가상의 도로, 가상의 집을 만들어 놓고 로봇이 그 안에서 계속 연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 합성 데이터, 월드 모델, 물리 엔진이 중요해집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GPU로 AI를 학습시키는 회사에서 앞으로는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움직이도록 훈련시키는 인프라 회사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 AI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로봇이 현실의 결과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컵이 떨어지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이 든 컵을 기울이면 쏟아진다는 것도 압니다. 무거운 박스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로봇은 이런 상식을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힘을 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언어 모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어, 영상, 3D 공간, 물리 법칙, 행동 데이터가 모두 결합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지컬 AI는 기존 생성형 AI보다 훨씬 더 넓고 어려운 기술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지컬 AI의 첫 번째 시장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곧바로 가정에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먼저 열릴 시장은 가정보다 공장과 물류센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은 너무 복잡합니다. 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물건 위치가 다르고,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반면 공장은 상대적으로 통제된 환경입니다. 작업 동선이 정해져 있고, 반복 작업이 많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공정이 있고, 생산성 개선 효과를 숫자로 측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공장, 물류, 검사, 운반, 위험 현장 점검 같은 영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꿈과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멋진 로봇 영상을 보는 산업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실제로 덜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젠슨 황이 한국 방문해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계속 성장하려면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공장으로 가야 하고, 물류센터로 가야 하고, 자동차로 가야 하고, 병원으로 가야 하고, 언젠가는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로봇은 AI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지능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보틱스는 몸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피지컬 AI는 그 몸이 세상을 이해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지능입니다. 반도체가 AI 시대의 첫 번째 수혜였다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AI가 현실 산업으로 확장되는 두 번째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피지컬 AI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